해봐서 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인천 강화군의 열기는 그 어느 것보다도 뜨겁습니다. 지금 여야 포함해 또 무소속 후보까지 사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자주 또 현장에 가셔서 유세전에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화 보궐선거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8일이니까요. 강화 보궐선거 앞으로 딱 8일 남은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된 소식 중에서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 불구속 기소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선거법 위반 이슈 지금 어떻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용창 의원님? 선거법 때문에 그거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예. 워낙 세니까 자꾸 견제를 하는 것 아하, 같습니다. 예, 예. 전혀 지금 그것도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선거법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예. 큰 문제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캠프 통해서. 지금 아까 무혐의 처리 나온 거 말고 이제 불구속 기소한 거는 검찰이 그거는 이제 또 선거 운동을 이제 가가호 방문한 네네네. 선거법 위반 혐의 아니겠습니까? 명함을 네네. 원래 네네네. 가가호 방문하면 안 되는 걸 했다는 걸 좀 기사한 거죠? 예, 그거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예. 본인 선거도 아니고요. 예. 네, 옷을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명함 준 것도 아니고. 예, 강화는 그냥 동네 다니는 게 방문. 아하. 이 선거 운동을 하는 거가 예. 얼핏 보면 도심지로 표현하면 가가오구처럼 보이는 거고요. 예.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등 유세 지원을 통해서 총력전을 그건 여야 할 것 없습니다만은 먼저 국민의힘부터 강화 보궐선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당의 의지가 보이고요. 또 조금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이깁니다. 여기는. 예. 상당한 자신감이네요. 네, 여기 예? 강화는 아니. 강화는 이깁니다. 이깁니까? 제가 지난번 여기 방송에도 나와서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듯이 예. 이 호남이나 인천으로 말하면 계양에서는 예. 저기 하듯이 예. 예, 강화는 저희가 이용창 의원님이 되게 신중한 분이신데 언행에 되게 조심하게 말씀하신 네. 편이신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적도 있습니까? 네, 강화는 이깁니다. 네. 제가 오늘 여론조사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가 지금 오늘 경인방송하고 인천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 53% 그리고 한현희 후보 민주당 31%로 22%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일부 뉴스픽에서 여론조사 기관 대상 그리고 표본오차 신뢰 수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얘기 좀 들어볼까요? 김명주 의원님. 아니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지금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느끼는 분위기하고 조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강화를 다녀왔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상가들 방문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 만나 뵈면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걸 저희는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강화 지역이 근데 특수성이 좀 있긴 합니다. 뭐냐면 진보 성향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샤이 진보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숨겨진 진보 지지자들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토끼도 예. 자만하다가 거북이한테 경고를 줬거든요. 저희는 예. 끝까지 예. 열심히 발로 뛰고요. 또 네. 준비된 후보 또 그리고 또 이번 보궐선거의 성격은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아마 현명한 판단들을 하실 거다. 예. 다만 이제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율이 조금 투표율이 저조하지 별수네요.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층은 아무래도 공휴일이 아니면 예. 투표장에 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좀 그 권한을 꼭 좀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야 된다. 젊은 사람들도요. 투표율이 좀 낮으면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게 보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일이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화 군수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다. 아까 비슷한 얘기 하셨고요. 한현희 후보의 지지 연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이 얘기가 징계에서 다스려서 말 안 들으면 네. 또 선거가 눈에 안 닥치면은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언론 지상을 그냥 연일 장식을 했습니다. 이런 언사도 했는데요.
강화 보궐선거에 어떻게 좀 새를 바람을 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뭐 그냥 원론적인 표현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뭐 여론 자체가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사실 신뢰가 굉장히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네. 뭐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해서 너무 큰 이슈를 예.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한 원론적 얘기였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저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러시네요.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시니까 국회 원내대표랑 똑같은 발언을 또 하셔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뭐 강화 민주당 이제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죠? 어떻습니까? 아마 저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강화를 방문을 하면서 정말 파란 물결이 일었거든요. 예. 엄청나게 파란 유니폼을 네. 입고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들과 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 여파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시대도 바뀌고 있고요. 예. 강화도 강화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원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새롭게 또 강화에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또 그런 분들도 강화로 이주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상가를 다녀보면 예. 저는 어디 살다가 강화로 이사 왔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고요. 뭐 가보니까 또 제가 이제 검단이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검단하고 강하고 예. 가깝죠. 예, 검단에 사시던 분들이 강화로 가신 분들 제 지인들도 여러 분 계시거든요. 강화에서 검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검단에서 강화로 간다고요? 네,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 좀 드시고 예. 퇴임하고서는 이제 전원생활 즐기시기 그렇죠. 위해서 예, 강화 예. 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좀 변화가 있다는 건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반면에요, 이용창 의원님. 네. 그래도 말씀은 저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까 후보들 그 지지율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네. 당 지지율, 정권 심판론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다, 중간 평가다 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국민의힘이 59.6% 거의 60%가 나왔고 네, 네. 민주당이 23.3%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현희 후보는 당 지지율보다 좀 더 받는 모양새고 여기는 뭐 국민의힘은 아마 안상수 후보가 조금 나눠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당 지지도 거의 60%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또 아까 그 얘기까지 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끌어내려야 거기까지 해서 같이 한 말씀 좀 이 종합적으로. 같은 대표인데 예. 김명주 대표님과 이재명 대표님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예. 당 대표가 여기 원내대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의원들의 대표인 건데 예. 그 지지율에 나왔듯이 뭐 좀 전에 김명주 의원님은 이제 파란색 물결을 많이 보고 많이 변했다는데 예. 거기에 총 동원된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파란색 물결들을 봤을 거고요. 예. 제가 겸손도 자만도 아니라 아까 그 팩트로 말씀드린 게 현 지금 강화의 실정이 예. 그래서 이제 강하게 좀 제가 이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다른 걸 떠나서 예. 이제 언제까지 정권 심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거대 여당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강화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 후보가 군수가 됐었을 때는 예. 강화가 어떻게 변화될 거고 어떻게 달라질 거고 한다는데 뭔 정권 심판 얘기만 선거 임기 내내 정권 심판 얘기할 건지 예. 본인 재판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일도 많을 텐데 예. 그럴 만한 저기가 있는지 싶고 예. 여태까지 강화 선거에 대한 전략을 들었었을 때 우세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박용철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강화에 대한 제시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제시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대표부터가 예. 정권 시판을 내놓고 있는데 강화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기 좋아지고 강화의 여건이 좋고 고통이 편해지고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건데 그냥 정권 시판을 강조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강화 유세 현장을 찾았잖아요. 네. 그 한동훈 당대표도 갔었습니까? 요번에 영상으로 한번 왔었고요. 왔었습니까? 또 이제 방문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뭐 방문 예정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강화 지원 유세할 때는요.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보다는 네. 강화 정책 뭐 경제 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지원 유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후보의 강점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 당사자는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예. 후보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는 것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당 대표신 겁니다. 예. 그러면 당 대표가 내려왔을 때는 이 후보가 이런 강점에 의해서 강화를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아까도 기승전 정권 심판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저는 예. 강화 군민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이번 선거에도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진보 진영에 정권을 주지 않은 그 그랬죠. 강화는 예. 왜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자녀 임기가 예. 군수 임기가 1년 9개월 정도 됩니다. 사실은 짧죠. 짧죠. 절반도 예. 안 되는 임기인데 저는 이 짧은 임기라도 한번 맡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보수 정권이 맡았을 때와 예. 진보 정권이 맡았을 때 뭐가 다른지 그리고 한 번쯤은 일종의 테스트 하듯이 짧은 기간이니까 한번 맡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강화가 변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으면 이번에 지도자를 한번 바뀌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좀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예. 좀 깊게 한번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논리를 요 논리를 논리를 호남이나 개항이나 검단에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쭉 이어서 가는 이 지역구를 예. 한 번쯤은 국민의힘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역설적으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호남에서 옛날에 많이 저기 옛날이죠. 발전됐어요. 지금 이건 뭐 예전에 가뭄에 콩 나듯이 하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순천에서 누군가 국회의원 됐었잖아요. 그때 이정현 개항에서도요. 한때는 저기 그래도 한두 번은 네. 보수 성향의 단체장도 됐었고요. 그때 당시 이익진 구청장도 있었고 또 이상권 의원도 국회의원 뭐 보궐선거 그러면 당선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한 번도 민주당 진보 진영에 표를 주지 않았던 강화군이 이번에 민주당에 한번 기회를 줬으면 하겠다라는 얘기로 일단 3부는 마무리하고요.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4부에서는 국비 인천시 국비 확보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